유산균, 식이섬유, 변비에 좋다는 걸 다 먹었지만 효과가 없다면 뭘 더 할지 말고 뭘 빼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유제품,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매일 먹고 있다면 이것부터 끊어보세요. 변비는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인데요. 장이 안 좋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겁니다. 건강한 장은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더 많고 특정 유익균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유익균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유익균들은 장에서 단수 지방산을 만들고 장 점막을 유지하게 도와줘서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요. 유해균이 많으면 메탄가스 같은 유해한 물질들을 많이 분비시켜서 가스를 차게 만들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게 합니다. 유익균을 늘려보려고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저도 그랬었는데요.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나쁜 유해균이 더 자라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다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장 속에 유해균을 키우는 것들을 끊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빼야 하는 것은 안 좋은 음식들이죠.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가공식품 이런 것들입니다. 설탕, 밀가루는 유해균인 프로테오박테리아나 칸디다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은 굶기게 돼서 유익균들이 장 점막을 갉아먹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장 점막이 약해지게 되겠죠. 식물성 씨앗기름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장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가공식품 속의 유화제는 장 점막의 건강을 해치고요. 인공 감미료 역시 장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은 안 먹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변비 개선이 없다면 유제품, 콩, 견과류를 끊어보세요. 유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유의 유당과 카제인 단백이 장 점막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그릭 요거트 드시는 분을 자주 만나는데 그런 경우에 그릭 요거트를 끊는 것만으로도 변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릭 요거트에는 카제인 단백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콩은 좋은 단백질 원이긴 하지만 콩 안에 들어있는 항영양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죠. 렉틴이나 피틴산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항영양소들은 장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유전자 변형된 GMO 콩은 제초제 잔류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두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매일 먹던 두유를 끊는 것만으로도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매일 먹고 있는 콩 제품이 있다면 변비가 있는 분에서는 그걸 꼭 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과류 역시 콩처럼 항영양소 이슈가 있고요. 보관 유통 과정에서 산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이 좋지 않은 분이나 변비가 있는 분들께는 견과류도 끊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쁜 음식들과 유제품, 콩, 견과류까지 끊었는데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고 장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포드맵 음식을 제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드맵이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발효되는 단세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식품이 양파, 마늘, 버섯, 콜리플라워, 양배추,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포드맵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스트들을 보시고 내가 매일 혹은 자주 먹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정 기간 끊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장이 안 좋은 분들께 식단에 대한 팁을 드릴 때 채소를 고른다면 저 포드맵인 당근, 애호박, 상추 이런 것들을 추천드려요. 만약 음식을 제한하면서 반응을 볼 때는 최소 2주 정도는 해보시면서 반응을 보셔야 되고요. 변비 이외에도 만성적인 어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만성 통증, 만성 염증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갭스 식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갭스 식단은 음식으로 만성 질환을 치유하는 치료식의 개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갭스 식단에서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들로는 곡물, 전분이 많은 감자,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단에서는 쌀, 옥수수, 잡곡 모든 곡류를 제한하고 거기다가 고구마, 감자까지 제한하니까 제한하는 범위가 넓은 편이죠. 그 이유는 이미 장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당류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 이당류가 단당류로 분해되지 않고 장에 남으면 유해균과 칸디다균의 주요 먹이가 되어서 장내에 독소를 만들고 장벽을 더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두를 금지식품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분리대두 단백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써져 있는데요. 단백질 보충제나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게 분리대두 단백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는
가공된 단백질 식품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식단에서 중요한 게 더하기보다 빼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제한하는 게 장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학 병원에서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을 확인해 보기도 하는데요.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발생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2주 정도 제한해 보시면서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추가해 보시면서 증상을 일으키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저도 설밀나티 한 달 끊었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돈가스를 먹었더니 장이 엄청 더부룩했던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어쩌다 한번 먹는 라떼를 좀 매일 먹었다 이러면 어김없이 장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빼기 다음에 더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침에 첫 공복에 먹는 음식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변비가 있을 때 추천드리는 공복의 첫 음식으로는 버터, 올리브오일, 소금차, 해독 스무디가 있습니다. 버터, 올리브오일처럼 좋은 지방은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요. 해독 스무디는 장내 미생물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익균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소금차는 장내 수분을 끌어들여서 삼투압 효과로 인해서 변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음식을 제한하고 공복에 좋은 걸 먹었지만 변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식사량이 적절한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제한하다 보면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양질의 영양을 챙겨주지 않으면 식사량이 줄어서 변비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담즙 분비를 위한 지방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양질의 지방을 적정량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학적으로는 장 치료를 4가지의 R로 설명드리는데요. Remove, Replace, Reinoculate, Repair입니다. Remove는 내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제가 식단에서도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제한하는 걸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또 병원에서는 유해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항진균 효과가 있는 영양제로는 베르베린과 오레가노 오일들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건데요. 위산, 소화효소, 담즙이 대표적인 보충제입니다. 위산이나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지방이나 단백질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게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기를 먹고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고기를 드실 때 에사비나 레몬즙과 같은 산 성분을 먹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그럼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소화효소제까지 같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담낭 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담즙 보충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리이노큘레이트는 유산균을 넣어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유산균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학 병원에서는 대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해서 유해균, 유익균 비율과 유익균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균주를 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지 않는 한 개별 맞춤화된 유산균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유산균을 고를 때 참고할 팁이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포함하면서 보장균수가 10억 이상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적인 원료사들의 프리미엄 균주들은 균주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균주 번호가 있는지 내 증상에 도움이 되는 임상 데이터가 있는 균주 번호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과 담즙산은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3개월 정도 먹었는데 몸에 느끼는 변화가 없다면 균주 구성이 다른 것들로 바꿔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페어는 장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말하는데요. 글루타민, 아연, 셀레늄, 오메가3가 있습니다. 글루타민과 아연은 기능학 병원에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주사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변비가 오래됐고 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글루타민, 아연은 추가적으로 보충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식단과 영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더하기 전에 빼기부터 하자는 것이고 빼기의 순서는 누가 봐도 나쁜 식품, 설탕, 밀가루, 식물성 씨앗기름, 유제품, 콩류, 견과류, 그런 다음 고포드맵까지 제한해 보실 수 있다. 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곡물과 감자, 고구마와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까지 제한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하기는 아침 공복에 첫 식사를 잘 챙기시는 것, 그리고 하루의 전반적인 양질의 영양을 충분히 잘 챙겨주시는 것, 장 건강을 위한 영양 프로토콜은 크게 4가지 R을 기억하시고요.
리무브를 도와주는 거는 베르베린 오레가노 오일, 리플레이스는 위산, 소화효소, 담즙, 리누클레이트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보장균수 10억 이상, 나에게 맞는 균주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리페어는 글루타민, 아연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변비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일 경우가 많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장 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밥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소화 흡수 기능은 우리가 이완된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소화 흡수의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장 운동 자체가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완, 명상, 존투 운동, 마음에 대한 기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은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은 긴장 완화, 장 연동 운동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삼투압 효과로 인해서 물을 끌어들여 변을 묽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딱 맞는 정답이 아닌 각자에게 맞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식단은 개인차가 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능학에서 장치료를 오래 하셨던 선생님들도 백인 백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각자에게 맞는 식단과 영양은 또 때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먹는 음식과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보다 각자가 몸과 마음의 신호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건강 주도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건강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